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린 김코치 김용태입니다. 이번에도 1회작 초생화인데요. 어, 강아지하고 그 강아지의 주인분하고 한 화면에 같이 그려달라고 해가지고 1회가 들어와서 그림을 그렸던 그런 작품입니다. 네, 우선은 희석유를 갬소를 많이 섞은 물감으로 초벌칠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긴 작업이죠. 플러긴 작업에서는 일단은 넓은 면을 찾아서 크게 칠하고 전체적인 색상 분위기를 잡는 그런 작업 위주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의뢰는 뭐 단순했죠. 사람하고 강아지하고 같이 있는 거 그려주세요 이러고서는 주문이 왔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고객이 의뢰하면은 다 들어주거든요. 어지간하면은 뭐 이런 건 못 그립니다 이런 거 없이 어떤 요구라도 저는 다 그려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뭐 된다 그러고 이제 주문을 받았죠. 근데 막상 이제 원본 사진을 보니까 이게 그대로 그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제가 그림을 다 그려드리기는 하는데 이 캔버스 사이즈 제한이 있잖아요. 이제 화가들이 그리는 그림 비용 책정은 보통 이렇게 호당 단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호당 얼마 그래가지고 그림이 커질수록 호당 단가 곱하기 그림 호수 해가지고 뭐 간단히 말하면은 큰 그림일수록 비싸게 받아요. 근데 제가 받은 그림을 보니까 지금은 이 그림 보면은 이제 얼굴하고 얼굴 바로 옆에 이렇게 강아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강아지를 갖다가 안고 있는 모습으로 손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강아지가 한 강아지 머리는 한 배 정도에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강아지도 왼쪽 보고 있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거를 갖다가 그 사진이 나빴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진도 좋은데 그거를 그대로 그리면은 그러면은 얼굴은 요만해지겠죠. 그리고 얼굴이 뭐 지금보다 훨씬 작아야죠. 그리고 사람 몸이 있고 밑에 강아지도 있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 사이즈 이게 지금 한 2호 정도 되는 작은 사이즈 캔버스인데 여기다가는 뭐 도저히 사람 얼굴하고 강아지까지 표현을 할 수가 없죠. 얼마나 작아지겠어요.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구도로 많이 했어요. 뭐 눈, 코, 입 그리고 강아지 어떻게 그리고 그런 거보다 그러니까 이 작은 캔버스는 사람도 작아지고 강아지는 더 작아지고 결국은 뭐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도대체 그림의 주인공이 뭔가 몸통하고 배경하고가 크게 나올 텐데 그래서 이제 작은 캔버스는 이런 면에서 관대하지가 않죠. 보통은 이 사이즈면은 그러니까 사람하고 강아지는 같이 못 그립니다 이러고 거절을 해야 하는 게 맞아요.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그려라 뭐 이런 식으로 캔버스가 요구를 하는데 제가 이제 받아버렸으니까 두 가지 다 그리겠다고 그래서 사람과 강아지 둘의 관계를 갖다가 이제 재정의하는 작업으로 구도에 신경을 많이 썼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일은 강아지 위치를 이제 올린 거예요. 배경 소품에서 이제 공동 주연으로 이제 승격이 된 거죠. 단순히 위치만 바꾼 게 아니고
이제 강아지 머리가 올라오면은 사람 얼굴하고 강아지 얼굴이 이제 하나로 커다랗게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이렇게 묶이죠. 네, 이렇게 묶였고 이제 보는 사람은 이제 앞쪽에 있는 강아지를 먼저 보고 자연스럽게 사람 얼굴 쪽으로 이제 시선이 옮겨가고, 일단은 캔버스에 사람 얼굴하고 강아지하고 두 개를 갖다가 꽉 채우는데 좀 집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바꾼 게, 둘 다 같은 쪽 보는 그림이었거든요. 그것도 뭐 나쁘진 않았는데, 이게 이렇게 작은 화면에서 둘이 같은 방향을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이 관객 시선도 캔버스 밖으로 얘네들이 뭘 보고 있나 그러고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요.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림에 시선을 붙잡아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그림 그리는 그 구성에 있어서, 그림 그리는 구성에 있어서 핵심인데, 그래서 강아지 머리 방향을 180도 돌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같은 서로 마주 보는 건 아니지만, 사람은 사람대로 오른쪽을 보고 있고 왼쪽을 보고 있고, 강아지는 강아지대로 사람 쪽을 보는데 또 딴 거를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뭐 나름 이렇게 뭐 그 뭐 케미가 맞았다고 해야 되나? 예, 나름 자연스럽고, 강아지는 강아지대로 뭔가 보고 있고 사람은 사람대로 뭔가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강아지 보는 방향에는 어찌됐거나 사람이 있고, 사람이 쳐다보는 방향에는 어찌됐거나 강아지가 있고, 그래서 적어도 쉽게 이렇게 시선이 캔버스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는 막아진 거죠. 그래서 나름 재밌는 구조가 된 것 같아요. 그림이 훨씬 원래 사진 받았던 것보다 재밌어졌어요. 네, 이제 블러깅 작업은 끝이 났고, 본칠과 디테일링 작업에 들어간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 그리면서 둘이 이제 대등한 관계로 그렸는데, 그래도 다른 점이 있어야죠. 똑같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할을 서로 다르게 줬죠. 강아지는 일단 밝고 털도 흰색이고 표정도, 입도 이제 살짝 벌어져 있고, 근데 이 그림상에서 표정은 약간은 뭐라 그럴까, 어 약간은 차가워 보이게 그런 인상으로 표현이 됐는데, 사진상에서는 뭐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무표정은 무표정인데, 이런 차가운 이미지는, 날카로운 이미지는 좀 약간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날카로운 이미지는 아니었는데, 의도적으로 강아지가 둥글둥글하고 털이 복실복실한 대신에 사람은 약간 더 날카로운 분위기를 조금 강조해가지고 서로 대비가 되게 그렸죠. 그래서 강아지는 밝은 덩어리로 이렇게 화면을 잡아주고, 밝고 둥글둥글하고 좀 포근한 이미지로 화면을 잡아주고, 이제 이 사람은 카운터파트로 좀 약간 어둡고 날카롭고 약간 어두운 덩어리로 화면을 받쳐주고, 강아지가 앞에서 좀 웃고 뒤에서 사람이 그림 무게를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강아지도 만약에 뭐 이렇게 밝은데 사람도 똑같이 밝게 좀 해피한 분위기로 그렸다면은 뭐 그림이 조금 전반적으로 뜨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둘이 이렇게 그 강아지랑 사람이 서로 싸우지 않고 하모니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 서로 이렇게 대비가 되게 다른 분위기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좀 잘 먹혀들었던 것 같습니다. 강아지를 그리면서 털 처리가 좀 중요해졌어요.
이게 강아지가 원래 흰 강아지였는데 그냥 하얗게만 칠하면은 어 이제 사람하고 대비가 너무 커지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하얀 강아지라고 표현을 하되 이렇게 전반적인 밝기가 너무 크게 차이 나면은 이제 강아지만 확 눈에 띄고 사람이 안 보이고 뭐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의식적으로 좀 여러 가지 색을 써가지고 여러 가지 색을 많이 넣어서 흰색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녹색 같은 것도 들어가고 노란색도 들어갔고 살색 같은 것도 들어갔고 회색도 들어가고 뭐 보라색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색으로 이제 털을 갖다가 좀 표현을 해서 너무 밝지 않으면서 흰 강아지라는 거를 느낌을 주기 위해서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 이제 강아지 붙잡고 있는 거 이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손을 그렸죠. 강아지가 사람 손에 발 걸치고 있는 모습하고 그거를 갖다가, 그리고 강아지 털 속으로 손가락이 파묻힌 모습으로 손이라는 느낌만 들게 자세히 그리지 않고, 이거는 이제 지어서 그린 거니까 그 손 부분은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음, 이렇게 초상화를 그릴 때도 한 장면을, 완전한 장면을 나타내서, 초상화를 그려도 완전한 장면으로 그림을 그리고 완성시키는 게 중요해요. 지금 그래서 약간 벽에 기대 있으면서 강아지를 안고 벽에 기대 있는 모습을 그린 걸로 이렇게 그림을 완성을 했는데, 이거를 뭐 얼굴만 딱 강아지 얼굴하고 사람 얼굴하고 나란히 두 개 같은 위에다가 따로따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드린다고 하면은 뭐 고객한테 좋은 평가를 받기는, 그래도 뭐 잘 그리면은 좋아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장면을 좀 구성을 해가지고 드리면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죠. 이제 사람 얼굴하고, 사람 얼굴은 사람 얼굴은 이제 강아지랑 좀 다른 방식으로 그렸는데, 강아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털이 북실북실하게 나 있는 느낌, 그쪽에 집중을 했다고 하면은, 사람은 이제 사람 얼굴은 이제 입체감을 내는 게 훨씬 더 중요했어요. 그거에 대비해서 이제 의식적으로 조금 날카로운 느낌을 내게 하려면은 이렇게 턱선이라든가 코선이라든가 눈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얼굴형이 나타내는 입체, 이거를 살려주면은 입체감을 뚜렷하게, 얼굴이 두상이 이루고 있는 입체감을 나타내게 되면은, 입체감이 뚜렷해지면은 전반적으로 좀 차갑고 날카로운 느낌이 더 나거든요. 또 이 그림에서는 얼굴 그림자에 약간 푸른, 차갑고 푸른색으로 차가운 파란색하고 좀 보라색 계통으로 전반적으로 좀 차가운 느낌의 그림자로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좀 밝은 부분은 따뜻하게 하고 그림자 부분은 차갑게 해서 온도 차이가 좀 있게 보여서, 제가 온도 차이가 나게 그림 그리는 거를 좋아해요. 그런 온도 차이가 있어야 얼굴이 더 살아납니다. 이제 머리카락 부분하고 옷을 좀 봐주시면은, 이게 이 부분이 화면에서 제일 어두운 덩어리거든요. 큰 덩어리로 머리카락 부분하고 옷 부분하고, 이 부분은, 어두운 부분은 자세히 그릴 필요가 없어요. 예.
오히려 무게감만 주는 정도로 해서 시선 너무 뺏지 않고 이제 그림의 전체적인 무게를 잡아주는 베이스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런 역할로 그렸습니다. 배경색은 뭐 올리브색 비슷한 색으로 칠을 했는데 이 어떻게 하면은 배경이 자연스럽게 튀지 않으면서 조용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그러면서 너무 어색하지 않게 동떨어지지 않게 될지 고민해가지고 선택한 색상입니다. 원본에는 이거보다는 녹색 기운이 조금 덜한 베이지색 계통이었어요. 베이지색 소파나 뭐 그런 거였는데 굳이 소파를 그려서 이렇게 뭐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좀 소파 모양은 생략하고 분위기만, 그 색상 분위기만 살려가지고 벽에 기댄 형태로 그냥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디테일에서 디테일이 이제 너무 자세해지지 않게 주의를 했는데요. 그 뭐냐면은 이 그림은 이제 인상파적으로 느낌을 주로 살려가지고 재색을 했잖아요. 이게 뭐 이런 귀걸이라든가 뭐 눈썹을 뭐 속눈썹을 자세히 그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어느 한 군데에 너무 자세한 묘사가 들어가면은 그림 전체의 균형이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이 오히려 자세히 너무 들어가 있던 부분을 찾아서 오히려 뭉개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디테일을 더 자세히 넣는다기보다는 이렇게 그림에서 중요한 부분에 서열을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1순위는 이제 뭐 아무래도 1, 2순위를 갖다가 뭐 따지기는 힘든데 제일 공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이제 사람 얼굴, 눈빛, 그다음에 눈, 코, 입 표현, 이 부분이 너무 자세하지 않으면서 느낌은 살아있도록 정리를 해줬고, 두 번째는 이제 강아지 얼굴의 귀여운 느낌하고 털 느낌을 살리면서 원래 제가 사진에 있던 강아지 분위기를 갖다가 살리는데 이제 집중을 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순위는 둘이 이제 붙어 있는 거리감을 정리하는데 공을 많이 들였죠. 그래서 손이 자연스럽게 강아지 안고 있는 모습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이번 그림은 원본 사진을 사람과 강아지를 그대로 그린 게 아니고 작은 캔버스에서 사람과 강아지를 어떻게 대등하게 세울까를, 사람과 강아지를 어떻게 대등하게 세울 것인가를 고민한 그림입니다. 원본에서는 강아지가 이제 조금 낮은 쪽에 멀리 떨어져 있었고, 사람 얼굴하고 강아지 얼굴이 멀리 떨어져 있었고 사람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는데, 그걸 그제 그대로 그렸다면은 이 조그만 캔버스에서는 이상한 그림이 됐겠죠. 사람 얼굴 표현도 힘들었을 거고. 그래서 강아지를 얼굴 옆으로 올리고 방향을 이제 사람하고 다른 방향을 바라보게, 그래서 그 시선을 같은 방향으로 화면 밖을 쳐다봐가지고 이렇게 시선이 화면 밖으로, 관객의 시선이 화면 밖으로 나가는 거를 막을 수 있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강아지가 소품이 아니고 그림에서 이제 또 다른 주인공이 된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상화에서 중요한 거는 닮음이지만 닮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고 어떤 부분을 이렇게 장면을 묘사하면서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보여줄지, 뭐를 버리고 뭐를 살릴지 이런 거를 항상 고민을 하고 작업을 시작을 하세요. 그런 결정이 계속 그런 결정을 내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실력을 늘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과 강아지를 같이 그린 초상화, 여기서 작은 캔버스에서 두 주인공을 대등하게 배치하는 방법을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림 김코치 김용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